자녀가 여행이나 취미에 돈을 쓸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7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만 해도 자녀들은 자신의 여가 생활이나 취미 활동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소통을 피하게 됩니다.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71세 김순자 씨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딸이 여행이나 취미 관련 이야기를 어머니 앞에서 아예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세대 간 소비 가치관 차이를 이해하게 되어서 자녀 세대의 경험 소비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녀의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지지하면서도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대화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이미 소비 패턴 문제로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넷째, 자녀들이 앞으로 여행 계획이나 취미 활동을 부모님께 먼저 공유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경험 소비를 오히려 성장과 행복의 기회로 응원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더 많은 가족들이 현명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 전문가들도 경고할 정도로 위험한 부모의 반응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과 절약 정신을 가르쳐 주려는 선의에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말들입니다. 자녀가 더 알뜰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의 여행 계획이나 취미 활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절약 정신을 가르쳐 주려고 조언했는데 자녀가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씨가 딸의 유럽 여행 계획을 알게 된 것은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기쁜 마음으로 3박 4일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자 김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말입니다. 그 돈이면 몇 달치 생활비인데 왜 그렇게 비싸게 여행을 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 사치를 해? 김순자 씨는 딸의 경제 관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랜만에 가는 여행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서운해졌습니다. 서운하긴 왜? 엄마가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거야. 그러자 김순자 씨는 두 번째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적금이라도 넣어놔. 여행은 돈만 쓰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딸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꾸 반대하세요? 그때 김순자 씨는 세 번째 위험한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그럼 그 돈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써야지. 여행 같은 거 말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곧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여행이나 취미 관련 이야기를 어머니께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우리 딸 여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며느리의 답장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어머님께 여행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어머님께서 항상 돈 아깝다고 하시고 사치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 돈이면 몇 달치 생활비, 그런 사치를 해. 적금이라도 넣어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더 의미 있는 곳에 써야지라는 그 경험 소비를 부정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의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대해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반응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녀가 더 알뜰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엄마가 내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내가 즐거워하는 걸 반대하시는구나. 내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67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박영희 씨는 아들이 골프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말입니다. 골프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너 같은 월급쟁이가 무슨 골프를 해? 처음에는 아들이 그래도 건강에도 좋고 네트워킹에도 도움이 된다고라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서 하는 거예요라는 대답이 늘어났고 골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분수를 모르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박영희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알려주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 오히려 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영자 씨는 며느리가 요가 클래스를 등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5번째 위험한 말입니다. 요가는 무슨 요가야? 집에서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왜 돈 내고 배워?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하자 최영자 씨는 더욱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6번째 위험한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돈으로 애 용품이라도 사지. 엄마가 될 사람이 자기 몸단장에만 신경 쓰면 어떡해?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자신의 취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엄마한테는 자기 취미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요. 엄마가 항상 쓸데없는 돈 쓴다고 하시니까 위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자 씨는 딸의 해외 배낭여행 계획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7번째 위험한 말입니다. 혼자 여행이 뭐가 좋다고? 돈도 돈이지만 위험하기까지 하고. 차라리 국내 여행이나 해. 정미경 씨는 아들의 사진 취미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8번째 위험한 말입니다. 사진기가 몇백만 원이야?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잘 나오는데 왜 그런 비싼 걸 사? 그리고 추가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9번째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 취미할 시간에 자기 개발이라도 하지. 사진 찍어봤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말들이 바로 자녀들의 경험 소비를 완전히 부정하는 위험한 반응들입니다. 그 돈이면 몇 달치 생활비, 그런 사치를 해. 적금이라도 넣어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집에서 유튜브 보고 하면 되는데. 애 용품이라도 사지. 차라리 국내 여행이나 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한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자녀 세대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부모 세대의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자녀 세대에게는 경험과 취미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이자 자기 성장이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수단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반응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한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앞으로는 절대 내 생활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아야겠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치관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 다른 가치 기준으로 동일한 행동을 판단할 때 생기는 갈등이죠.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충돌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저축과 절약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경험과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 기준만 강요하면 소통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자녀들의 경험 소비를 존중하면서도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앞으로도 자신의 취미나 여행 계획을 부모님께 편하게 상의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73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자 씨도 처음에는 다른 부모들과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이 드론 취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런 장난감 같은 거에 몇십만 원씩 쓸 필요 있어? 라고 반응했다가 아들과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둘째 딸이 요리 클래스를 등록했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마법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와, 요리 배우는구나. 정말 좋은 생각이네. 어떤 요리를 배우게 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요리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배우는 과정도 즐거울 것 같고 나중에 엄마한테도 맛있는 요리해줄 수 있겠네. 정말 기대된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실 처음에는 엄마가 돈 아깝다고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날부터 딸은 요리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이나 새로운 취미 계획을 어머니께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씨의 성공 사례도 들어보세요. 아들이 등산 장비를 사겠다고 했을 때 박정숙 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등산이구나. 정말 좋은 운동이지. 어떤 산에 가려고 해?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내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등산은 몸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잖아.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좋은 장비로 안전하게 다니는 게 중요해.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취미 활동하는 게 제일 좋아.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이 3개월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등산을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취미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고 다음에는 엄마도 같이 가볼 수 있는 쉬운 산을 찾아볼게요. 최순자 씨도 며느리의 피아노 레슨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피아노라니, 정말 우아한 취미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예술적인 취미를 갖는다니까 정말 멋져. 나중에 우리 손자한테도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겠네. 며느리가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처음에는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배워서 어머님께도 연주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반응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의 선택에 대해 먼저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리를 배우게 돼? 어떤 산에 가려고 해? 라고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거죠. 둘째, 그 취미나 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 건강에도 좋고 예술적인 취미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죠. 셋째, 자녀의 성장이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는 모습이 멋져. 건강하고 즐겁게 하라고 자녀의 발전을 응원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성입니다. 이명숙 씨의 경우를 보세요. 이명숙 씨도 위와 같은 말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와, 좋은 취미네. 그런데 너무 자주 돈 쓰는 거 아니야? 가끔씩만 하면 안 될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처음에는 격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제한하고 걱정한다는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진짜 마음을 다 느낍니다. 겉으로는 응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올바른 반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자녀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할 때 윤영순 씨의 완벽한 대응을 보세요. 딸이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제주도구나. 정말 좋겠다. 어느 계절에 가는 거야? 어떤 곳들을 둘러볼 계획이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행 다녀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새로운 에너지도 생길 거야. 평소에 일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잘 쉬고 와. 마지막으로 이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다녀와서 사진도 보여주고 재미있었던 이야기도 들려줘. 엄마가 대리만족할게. 결과는 어땠을까요? 딸이 여행 전후로 모든 계획과 후기를 어머니께 자세히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 자녀가 취미 활동에 돈을 쓴다고 할 때 김순희 씨는 아들이 헬스장 등록을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헬스장이구나. 건강관리 생각하는 내 모습이 정말 기특해. 어떤 운동을 주로 할 계획이야? 그리고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일석이조네. 꾸준히 다니면 정말 좋은 습관이 될 거야. 추가로 이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운동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경험 많이 할 거야. 엄마도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 보는 게 기뻐. 6개월 후 아들이 운동 성과와 새로운 운동 계획을 어머니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상황, 며느리나 사위의 취미 활동을 알게 되었을 때 홍정자 씨는 며느리가 플라워 클래스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워 클래스라니, 정말 우아하고 멋진 취미네. 어떤 꽃들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며느리 손재주가 좋으니까 정말 예쁘게 만들 것 같아. 나중에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만든 꽃꽂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격려를 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는 며느리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며느리가 감동해서 손수 만든 꽃꽂이를 시어머니께 선물했고 그 이후로 고부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네 번째 상황, 자녀가 비싼 취미용품을 산다고 할 때 서옥순 씨는 아들이 비싼 카메라를 사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진 취미구나. 정말 좋은 취미야. 어떤 사진을 주로 찍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표현했습니다. 좋은 도구가 있으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믿어. 추가로 이런 기대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찍은 멋진 사진들 보는 게 벌써 기대돼. 엄마 사진도 예쁘게 찍어줘. 아들이 이후 사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감도 높아졌다고 기쁘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실수들도 보세요. 최영자 씨는 처음에는 올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여행이구나, 좋겠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행비가 너무 비싸지 않아? 좀 더 저렴한 곳은 없을까? 아니면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할인받을 수 있는 때로 하면 어떨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딸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돈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냥 응원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정희 씨는 더욱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의 골프 취미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 좋지. 그런데 형은 축구를 해서 돈도 별로 안 들고 운동 효과도 좋던데. 너도 축구해보는 게 어떨까? 다른 형제와 비교해버린 거죠. 아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응원과 걱정을 섞으면 안 됩니다. 격려와 절약 조언을 동시에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마지막에 한 말을 가장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제적으로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걱정이 될 때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박영자 씨의 지혜로운 대응을 보세요. 딸의 유럽 여행 계획을 들은 후 며칠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여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내가 현명하게 계획할 거라고 믿어. 다만 엄마 마음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즐겁게 여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마,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미리 계획 세워서 예산도 정해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엄마께도 미리 상의 드릴게요. 조말순 씨는 며느리 취미 활동에 대해 일주일 후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야, 그 필라테스 클래스 어때? 재미있어? 네, 정말 좋아요, 어머니. 그렇구나. 며느리가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도 기뻐. 다만 너무 무리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지는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봐. 며느리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더 신중하게 하게 돼요. 이미 취미 활동 문제로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김순자 씨가 딸과의 관계를 회복한 과정을 보세요. 8개월 동안 딸이 여행이나 취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자 김순자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딸아, 엄마가 그때 내 유럽 여행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즐거운 계획을 세웠을 때 응원해줘야 했는데 오히려 기분 나쁘게 했지? 내 나이에는 여행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해야 하는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사실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엄마가 제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딸아, 엄마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앞으로는 여행 계획 있으면 엄마한테도 이야기해줘. 엄마가 응원할게. 그날부터 딸은 다시 여행 계획이나 취미 활동을 어머니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 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아들아, 그때 골프 이야기 들었을 때 엄마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 사실은 아들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아들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찬물 끼얹듯이 했지? 앞으로는 어떤 취미든 엄마가 응원할게. 2개월 후 아들이 골프 레슨 진행 상황과 새로운 취미 계획을 어머니께 먼저 상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알았을 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관심부터 보이세요. 어떤 곳에 갈 거야? 어떤 걸 배우게 돼? 라고 자세히 물어보며 진짜 관심을 표현하세요. 둘째, 그 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주세요. 건강에 좋겠다.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다. 새로운 경험이 되겠다라고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셋째,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새로운 걸 배우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응원하세요. 넷째, 경제적 걱정이 있어도 따로 표현하세요.
응원과 걱정을 섞지 말고 며칠 후에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하세요. 5째, 관계가 어색해졌다면 용기 있게 사과하세요. 엄마가 그때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의 취미나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이자 자기 성장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부모 세대의 가치관으로만 판단하면 자녀와의 소통은 단절됩니다. 반면에 자녀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78세 최순덕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건 이거야. 자식의 행복을 반대하는 부모는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고 자식의 행복을 응원하는 부모는 자식을 가까이 오게 만든다는 거야.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자식의 웃는 얼굴이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의 취미와 여행을 응원해주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가족들이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가족 관계 개선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